안녕하세요. 코인대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랜빌의 법칙 8개 중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4가지 이제 원칙, 이제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그랜빌의 법칙은 이제 고전적인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변화하는 선물 거래에서는 물론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이제 현물을 매수하는 이제 분들이 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면 되게 좋은 원칙이들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랜빌의 법칙, 이제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장기 이평선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이제 그랜빌의 법칙, 우리 이평선의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장기 200선,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관계가 아니에요. 장기 이평선하고 뭐의 관계다? 캔들과의 관계입니다. 장기 이평선과 뭐의 관계다? 주가, 캔들과의 관계가 그랜빌의 법칙이다. 첫 번째 법칙은 쉬워요, 그죠? 장기 이평선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이제 우리가 바닥쯤에 왔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살살 어떻게 돼? 평평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가잖아. 어느 주가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장이 있다가 이제 베어 마켓이 오면 이렇게 있다가 다시 바닥쯤에 오면 이렇게 돌아 나간단 말이죠. 그 돌아 나갈 때 이렇게 평평해지거나 살짝 완만해지고 이렇게 상승으로 이게 돌아 나갈 때쯤에 요 캔들이 가격이 주가가 이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가고 지지할 때, 특히 이제 뚫고 올라갈 때 여기가 이제 강력한 매수 신호다. 아시겠죠? 지금 아직까지 장기 평선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제 중기부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미 평평하게 돼 있는 상태고, 많이 장기 평선도 이렇게 해서 이제 조만간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때 가격이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매수 사인이다. 두 번째 법칙은 뭐예요? 장기 평선이 이렇게 돌았어요, 이미. 뭐야? 상승 추세로 돌아 나갔다. 돌아 나갔는데 이제 캔들이 가격이 이 장기 평선 놀다가 장기 평선 아래로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으로 이탈을 했어. 그런데 기본 조건은 뭐예요? 일시적이어야 한다 그랬죠. 제가 일시적이어야 한다. 왜? 이게 여기서 이제 캔들이 뚫고 내려온 다음에 비벼 아니면 가격을 떨어뜨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가격을 떨어뜨리면 계속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장기 평선이 돌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끌면 결국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랜빌의 대입 법칙은 어쨌든 기본 전제 조건은 장기 평선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200선이 상승으로 돌았다는 얘기는 큰 힘이 추세가 큰 추세가 돌아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일시적인 가격의 하락은 결국은 다시 장기 평선의 힘 때문에 다시 돌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매수 이국면이 요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매수 이국면은 중요한 게 일시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수 삼국면이 뭐예요? 똑같이 장기 평선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놀아요? 주가가 위에서 놀아. 그러다가 이평선 쪽으로 붙어요. 조정을 통해서 뭐 가격 조정이든 시간 조정이든 하고 나서 여기를 뚫지 않고 이걸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가. 그때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면 여기 매수 포인트가 된다. 그게 삼국면, 삼법칙. 아시겠죠? 얘가 가장 강력하고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약하다. 그 다음에 사법칙은 뭐냐? 이건 일반 기본 전제 조건은 원래 하락 추세일 때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하락 추세인데 주가가 하락 추세면 장기 이평선 밑에서 온다 그랬죠. 왜? 주가가 하락 추세면 장기 이평선이 저항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악재가 터져갖고 지난번에 그 FTX 거래소처럼 확 떨어졌어. 그러면 이 장기 이평선과 뭐가 가격과의 이격이 엄청 커진다. 그때 가격과의 이격이 엄청 커졌을 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 왜? 주가는 결국은 이평선 쪽으로 회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도가 너무 클 때는 매수 포인트가 된다. 요게 그랜빌의 사법칙입니다. 오늘은 요 이후에 그랜빌의 이제 하락 우리가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케이스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그랜비리 법칙 1, 2, 3, 4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요 매도 사국면하고 이제 이평선의 이제 대순환 법칙에 대해 대순환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랜빌의 이제 5, 6, 7, 8 매도 사국면을 보면 똑같아요. 뭐랑 매수 사국면하고 똑같은데 방향만 바뀐 거다.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락 이제 거의 꼭지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좀 매도도 세력들이 하고 하면서 장기 평선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때쯤에 위에서 놀던 캔들이 가격이 주가가 이거를 하락 돌파할 때 매도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 돌았어.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했어요. 그때 주가가 아래에 놀다가 어떤 잠깐 동안 바운스를 해서 여기 올라갔다. 예.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경우는 일시적이어야 된다. 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행보하면 이 장기 평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그게 6법칙. 그죠? 그게 매수 이국면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건 매도 삼국면은 뭐예요? 장기 평선이 이렇게 도는데 장기 평선 밑에서 주가가 놀다가, 예. 근데 장기 평선 쪽으로 붙었어요. 조정을 통해서 하락 조정을 통해서 붙었는데 이제 요거를 뚫지 못하고 요 저항을 맞으면서 더 떨어지는 거. 요때 이제 요거를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 여기서 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평선과 저항 지지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8법칙은 매수 4법칙하고 똑같아요. 이게 상승 반대로 이제 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마지막에 꼭지에 꼭 이제 뉴스 같은 거 호재 뉴스를 터뜨리죠. 쫙 펌핑을 했어. 그러면 얘하고 장기 평선과 이제 이격이 커졌죠. 그때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요게 그랜빌의 이제 매도 사국면이에요. 매수 사국면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는 그러면 이평선이 왜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지 저항 예전에 올렸던 영상 보면 이제 매물대에서 우리가 왜 지지 저항이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제 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려 있는 입장에서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여기서 막 놀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철수하고 영희하고 동의가 뭐 그래서 더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매수를 다 해놨어. 이렇게 롱도 걸고 매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쇽 꼬꾸라졌네. 그리고서 2주 동안 여기서 이렇게 놀았어요. 여기가 이제 한 5% 정도 차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영희는 10배수로 롱을 걸어놓고, 철수는 5배로 걸고 얘는 그냥 선물로만 샀어. 그럼 이렇게 5% 떨어졌으니까 막 물려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2주 동안 막 죽을 것 같잖아. 더 떨어지면 청산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심리가 작용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사실 철수영이 뭐 동의뿐만 아니고 여기서 물론 똑똑하게 숏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롱을 본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매수를 한 사람, 선물 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는 뭐예요? 이 사람도 물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가격이 요 근처에 올라오면 어떤 심리가 작용한다? 요게 롱을 샀거나 현물을 매수했던 사람들이 본전 심리가 나 그냥 이거 말고 다른 종목 나중에 기회 오면 살 거야. 다음 기회를 노릴 거야. 그래서 본전 탈출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이제 평균 단가가 있던 애들이 여기 이제 본전 근처에 오면 어떻게 현물을 팔고 떠나거나 아니면 롱을 걸었던 거를 여기서 정리한단 말이죠. 그러면 선물을 롱을 샀던 애들이 정리하면 여기서 숏을 걸게 되겠죠. 정리는. 그죠? 선물에서 롱을 정리하는 거는 숏이에요. 그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된다? 팔려는 사람들이 생긴다. 선물도 팔려는 사람들이 일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아질수록 여기서 뭐 물론 떨어진다에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은 뭐에 올라간다에 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올라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서 못 버티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전 심리 나가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뭐다
본전 심리로 도망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가 걸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저항 역할을 한다. 뭐가? 주가가 밑에서 놀았을 때. 이거 그럼 바닥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아래서 이게 그 전에 이렇게 놀았는데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부는 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떨어진다에 건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현물로 사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올라갔으면 예를 들어서 숏에 건 사람들은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숏에 건 사람들이 물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숏에 걸었던 사람들이 본절 탈출하자. 그리고 여기서 숏을 정리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셀을 정리하면 여기서 바이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감망하던 사람들이 올라갔다 다시 내가 여기서 살 걸 아깝다 그러다가 다시 이 근처 오니까 이거 이제 여기 지지할 것 같아. 그래서 사겠죠. 그래서 뭐다?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있으면 지지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 이거 말고도 다른 원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심리가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왜 이동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는지 제가 설명드리면, 5 이동평균선은 뭐야? 예를 들어 일봉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5일 이동평균선은 예를 들어 주가를 제가 캔들을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5일 동안, 오늘이에요. 현재 막 여기서 주가가 여기서 움직여. 근데 현재 시간의 종가는 요거예요. 현재 시간의 종가. 근데 5일 동안 종가의 합을, 종가가 여기 수도 있죠. 종가의 합을 더해서 이제 요거를 더해서 5개를 더해서 요걸 뭐로 나눈 거예요? 5로 나눈 게 5위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5위평선을 이렇게 보면 오늘 5위평에 여기 딱 여기 찍혔다. 그럼 뭐예요? 이게 요 종가의 합을 5로 나눈, 현재 종가의 합을 5로 나눈 게 현재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20일 이평은 뭐냐면 20일 동안 캔들에 20일 동안 막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종가의 합을 다 더해서 20으로 나눈 게 22평선의 오늘 이평선의 요 가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2평선을 제가 좀 볼게요. 22평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근데 뭐 가격이 그동안 캔들이 이런 식으로 놀다가 이렇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놀았어. 그러면 이 종가의 합들을 다 더했더니, 종가의 합들을 다 더했더니, 그죠? 오늘 캔들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종가의 합들을 다 더했더니 오늘의 종가는 20일 동안 종가의 평균은 여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여러분, 주식시장은 아침에 이제 시가가 있고 종가가 있죠. 근데 시가 종가 때 거래량이 좀 많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친구 이제 영희가 있어요. 영희가 어떤 종목을 누구한테 정보를, 야 이거 올라갈 거래, 조만간에 20일 있다가 호재 뉴스가 나올 거래, 너 돈 2천만 원 있으면 여기다가 매일 좀 잘 사. 근데 얘가 직장인이라서 시간이 안 되고 잠깐 직장 휴게 시간이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오늘 하루 마감하는 시간, 장 마감하는 시간. 그리고 얘가 그 시간만 가면 요 종가의 이 종목을 계속 샀어요. 20일 동안 100만 원씩, 2천만 원을. 그러면 이 영희의, 그죠? 이 영희라 그랬나 아까? 제가 영희의 20일 동안 종가로 매수한 평균 단가, 얘 평균 단가 여기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20일 동안 이 종가 기준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는 여기에요. 그게 22평선 현재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캔들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영희는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안 물려 있는 거예요? 영희의 평균 단가는 여기인데, 영희의 평균 단가 20일 동안 종가 기준으로 매입한 평균 단가 여기인데 현대 주가는 여기가 있네. 그럼 영희는 지금 물려 있는 거예요, 그죠? 물려 있는 거예요. 영희뿐만 아니고 20일 동안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종가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은 여기인데 현대 주가가 여기서 움직이면 20일 동안 평균적으로 종가에 매수한 사람들은 현재 뭐이다? 물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막 며칠 동안 물려 있는 거잖아요. 딱 봐도.
그러면 이 가격이 내일 근데 20일 발표한다는데 발표 나오지도 않고 지금 막 여기서 놀고 있잖아. 일주일 동안. 그러면 영희는 막 속상할 거 아니야. 지금 막 물려 있으니까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지금 막 벌써 마이너스 200이야. 그럼 막 월급 한 달치 날라갔어 하면서 이게 물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며칠 동안 또 행보하다가 2주 있다가 요게 영희의 평균 단가에 딱 왔어. 예, 이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게 딱 왔어요. 그러면 영희는 입장에서 어떻게? 물론 버티고 이거는 올라갈 거야. 그게 존버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근처에 오면 요 이평선 여기 근처에 오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영희 입장에서 본전 심리가 작용한다. 본전 심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가면 예, 이평선 근처 오면 여기서 나 본전에 털어야지 하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턴단 말이죠. 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를 좀 제가 다시 지워서 좀 설명드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흐르면 안 되겠네요. 이평선이 약간 이제 주가가 그 다음부터 아래서 오니까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평선에 닿았어. 그러면 그동안 여기서부터 특히 그동안 샀던 사람들이 다 물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캔들이 주가가 이 근처에 오면 어떻게? 본전 심리 작용하는 개미들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야, 도망가야지. 나 지금 본전 왔어. 그러고서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대에서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심리로 여기서 저항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으면 2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이게 62평선이면 60일 동안 평균적으로 종가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이 매일 100만 원씩 종가 매수한 사람들 평균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캔들이 여기 위에 있어. 이득이었단 말이에요. 이득이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점점 움직여서 이게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돈 벌었었는데 본전이네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면 안 되겠으니까 본전에 털어야지. 그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무슨 심리 생겨?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숏에 걸었어. 이게 더 떨어지겠지? 근데 숏에 물려있던 사람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가격이 올라왔어. 숏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요 근처 오면 어떻게 돼? 도망가야지. 본전치기야. 그동안 숏에 물려있었는데 여기 나 원금 왔네? 그러고서 도망간단 말이죠. 그러면 숏을 정리하는 거는 롱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롱이 많이 생겨서 반등을 하고 두 번째는 현금으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주가가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후회했던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해서 이평선 근처 오면 야 여기 근처 왔네 여기 사야겠다 그러고서 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예요? 예, 가격 반등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숏에 걸었던 사람들이 물려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본전이 오면 심리로 그죠? 20일 동안 숏에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종가로 숏을 걸었던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게 평균 단가가 오는데 이게 물려 있다가 평균 근처로 오면 본전치기가 되니까 본전 심리로 숏을 정리하니까 롱을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죠? 그러니까 지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평선도 결국은 뭐다? 매물대에서 지지 저항 역할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에서 지지 저항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이동평균선의 대순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꼭 뭐 중요해서 외울 건 아니지만 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동평균선은 이제 추세를 파악하는데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동평균선의 전체적인 추세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보통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도 움직인다. 보통 70%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꼭지예요. 꼭지. 예를 들어서 가격의 꼭지로 볼게요. 여기다가 좀 그려볼까? 가격이 꼭지다. 그러면 캔들이 제일 위에 있겠죠. 캔들이 있고 단기 이평선이 빨간색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을 노란색을 좀 해볼까요? 노란색을 좀 고동색으로 해보면 중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갈 거고 그죠? 노란색으로 좀 색깔을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색깔을 중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중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볼게요. 장기 이평선 파란색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이제 거의 상승 꼭지에서 모양이죠. 캔들 이게 그 일목균형표 보면 상승에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뭐예요? 캔들 뭐 전환선 그죠? 그다음 전환선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기준선이 있고 그죠? 그 이제 상승의 이런 트렌드에서는 캔들이 제일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있고 단기 이평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환선이니까 부일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런 순서대로 돼 있단 말이죠. 뭐가 일목균형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의 국면에서는 그런 이 캔들 이 순서가 위에서부터 캔들이 제일 높게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평선에서 보면 상승의 꼭지에서 보면 캔들이 제일 높고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꼭지에서 이제 틀어졌어요. 이렇게 여기서 어떤 이제 악재가 나니까 이제 다 털었어 세력이. 그러면 캔들이 밑으로 내려가죠. 캔들이 쭉 내려간다면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캔들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꺾이겠죠. 그죠? 캔들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도 뭐 단기 이평선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중기 이평선은 단기 이평선보다 약간 느리게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캔들이 가장 빨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장기 200선은 아직 별로 꿈쩍 없어. 왜? 요 일주일 사이 요거 단기 이평선 캔들이 떨어진 거 갖고 200일 평균을 움직이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살짝 꺾일랑 말랑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여기를 보면 제가 여기를 보면 제일 위에 단기 이평, 중기 이평, 장기 이평 되겠죠. 그죠? 이게 1단계 스테이지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변화된 데를 여기 볼까요? 변화된 데를 여기 첫 번째 변화된 데를 이렇게 보면 제일 위에가 뭐예요? 중기, 그 다음에 단기, 그 다음에 장기가 있네요. 중기, 단기, 장기가 있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를 더 이제 그 다음 진행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누가 돌아요? 두 번째로 이제 얘가 이제 돌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기 평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장기 평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여기서 세 번째를 찾으면 보세요. 이 단기가 여기서 여기 이게 첫 번째 국면에는 첫 번째 그 1번 국면에 요거죠. 요거 1번 국면은 여기가 1번 국면이죠.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 중기, 장기가 밑에 있어요. 근데 꺾이면 중기가 제일 위로 올라가고 그죠? 가운데 단기가 있고 제일 밑에 장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이렇게 여기를 보면 여기를 좀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맨 위에 중기가 있고 그죠? 그다음 가운데 장기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기가 있네.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중기, 장기, 단기. 이게 스테이지 3. 여기가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여기서 하락으로 계속 더 진행을 했다고 봐요. 이렇게. 진행을 계속,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하락으로 계속 하락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그죠? 점점 이렇게. 그 다음에 장기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좀 볼까요? 여기를 이 상태로. 하락 추세가 완성된 이 시기를 볼까요? 그러면 제일 위에가 장기 추세선이 제일 있고 두 번째가 중기, 그죠? 그 다음에 단기가 있네요. 그죠? 이게 스테이지 4, 그죠? 장기, 중기, 단기가 있네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가? 이 꼭지에서 하락으로 갈 때 이평선에 이런 모양을 한다. 그러면 바닥 있을 때 우리 좀 볼까요? 바닥 있을 때. 바닥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바닥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를 요거를 이렇게 이제 바닥 이제 요게 이제 하락하던 게 지금 단기 장기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하락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중기도 내려가고 있죠. 중기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내려가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리 바닥을 찍고 밑에 바닥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캔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 매수를 막 바닥인 것 같아 매수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단기가 여기서 반등 캔들이 먼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니까 단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겠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볼까요? 근데 아직은 어떻게 돼요? 아직은 이 단기 이평선만 이렇게 돌아 나간 거고 그죠? 얘가 아직 단기는 중기하고 장기를 되돌릴 정도의 시간과 바운스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면 이게 시간이 더 지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이어서 그려볼까요? 파란 이게 계속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뭐 다시 조정을 살짝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 단기 이평선에 이런 바닥 쌍바닥을 찍으면서 짝꿍댕이 바닥을 찍으면서 중기 이평선도 이렇게 해서 돌아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장기 이평선은 중기 이평선에 비해서 제일 늦게 이런 식으로 완만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바닥에서 이렇게 모양을 보면 다시 여기를 그러면 제가 여기 박스를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이 박스를 그려면 장기, 중기, 단기 스테이지 4죠.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변화가 생긴 게 이 부분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맨 위에가 장기, 그 다음에 단기가 중간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중기가 제일 바닥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 그 다음에 요 부위. 요 부위를 볼까요? 요 부위. 요 부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단기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기가 중간에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중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그죠?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왼쪽에 그림 보면, 그 다음에 바닥에서 장기가 제일 여기 보면 제일 바닥, 장기, 중기, 단기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단기가 먼저 중기로 올라타고,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장기가 제일 높고 단기가 그 다음 높고 중기가 제일 바닥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장기가 제일 높고 단기가 있고 중기가 제일 바닥일 때. 여기가 스테이지 5예요. 그죠? 스테이지 5. 그 다음에 더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중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중간에 있어요. 장기가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제일 바닥에 있죠. 여기가 스테이지 6.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하락의 거의 정점. 하락의 중간부터죠. 그죠? 여기가 이제 바닥의 시작. 그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상승으로의 이제 전환.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완성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단기, 중기, 장기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은 요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일시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 이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제가 좀 그려서 할까요? 다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다음 그림을.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지금 정리한 건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꼭지 보면 그죠? 처음에 보면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 빨간 선 그죠? 그다음 이제 중기 노란 선이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점점 여기가 단기, 중기, 장기.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단기가 꺾여서 캔들하고 따라서 내려오니까 그죠? 두 번째 중기가 제일 높고 단기가 높고
그 마지막에 이제 장기가 있고 이게 더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캔들하고 단기 이평선이 뭐까지 떨어진다? 장기 이평선까지 뚫고 내려오니까 중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가? 장기 그 다음에 단기가 가장 낮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하락의 이제 정점에 오는 하락의 이제 중간 추세 이후로 오는 게 장기, 중기, 단기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락이란 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승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지 쭉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바운스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중간에 바운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바운스가 있는 부분을 볼게요. 여기서 보면 바운스가 있으니까 가장 예민한 그죠? 캔들하고 바로 움직이는 이런 놈들이 이제 단기 이평선이 제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면 여기 보면 단기가 갑자기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단기. 저기 볼게요. 단기. 그 다음에 가운데 거. 그 다음 근데 올라갔는데 그래도 지금 뭐는 못 넘었어요. 여기. 장기는 못 넘어갔네요. 보면 제일 위에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가 있네요. 그럼 이거 장단중은 뭐예요? 장단중. 장단중. 장단중은 뭐예요, 여기? 스테이지 5네, 스테이지 5. 스테이지 5.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스테이지 4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락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계방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순환은 이런 식으로 시계방향 돈다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바닥을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스테이지4가 장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단기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찍고 이제 스테이지 5로 딱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스테이지 5가 아까 뭐라 했어요? 장기, 단기, 중기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면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 빨간색이 단기니까 그 다음에 스테이지 이제 5가 됐으니까 6로 넘어가면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기 노란색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를 이제 스테이지 6는 뭐였냐면 스테이지 6는 이제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 아이고 빨간색인데 단기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그 밑에서 중기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은 중기 이평선 뚫고 올라왔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까지 뚫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못 넘었어. 그래서 가운데가 뭐예요? 가운데가 지금 여기가 파란색 그죠? 단기, 장기, 중기가 여기서 이제 얘를 뚫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스테이지 5에서는 원래는 6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 그림 보시면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캔들이.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스테이지 5까지 갔다가 다시 4로 돌아왔네요. 그죠? 다시 꺾이니까 다시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장기가 제일 위에 있고 그죠? 장기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단기가 제일 밑에 있네요. 그죠? 다시 스테이지 4, 뭐로 된 거예요? 스테이지 4로 바뀌었네요. 이게 뭐냐? 이게 핵심이 뭐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바운스가 있거나 할 때 잠깐 한 단계 뒤로 갔다가 아니면 저기 잠깐 호재가 중간에 좀 더 컸어요. 그래서 두 단계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이 방향으로 보통은 이렇게 돌아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추세, 이제 우리가 사이클을 이제 이동평균선,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의 사이클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이클로 돈다. 다시 설명드리면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 꼭지에서 보면 단기, 중기, 장기. 그 다음에 단기가 먼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장기가 중기, 그 다음에 단기, 그 다음 장기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바닥을 찍은 줄 알고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다가 더 계속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한 번 바닥을 찍고
다시 지금 반등을 해서 다시 불장으로 가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까지 갔다가 다시 요쪽 뒤로 한 칸, 다시 두 칸, 이렇게까지 간다. 그리고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가면 이렇게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데 일부 한 칸, 두 칸은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간다. 언제?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이제 조정을 보일 때, 하락 조정을 보일 때, 요때 한 단계, 두 단계 뒤로 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많다. 요게 이제 이동평균선 대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봉 말고도 이제 큰 시간봉, 뭐 12시간봉, 아니면 4시간봉, 1시간봉에서도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정도의 추세가 있잖아요. 일주일 정도, 뭐 2주 정도의 추세가 있잖아요. 상승을 했다가 하락으로 꺾이는 추세. 요런 추세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돈다. 아시겠죠? 요런 게 이동평균선의 대순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의 좀 다른 몇 가지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